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3학년도 지방거점 국립대 강원대학교 입시 전형과 전략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을 요약하면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1단계 서류 평가가 100% 들어가고요. 면접이 30%고 수능 최저는 미적용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에 이제 농특위 농어촌 학생 전형과 그다음 저소득층 학생 전형이 있는데 여기는 면접이 없어요. 서류 평가만 100%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도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부 교과가 일괄 전형이니까 학생부 100%로 선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상 무엇이 설정되어 있죠?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생부 100%고 수능 최저가 미적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가 그런 기회로도 교과로 지원할 수 있다. 더구나 수능 최저도 충족시킬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그런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에 재직자 전형이 있거든요. 강원대학교. 근데 재직자 전형에 거기도 수능 최저가 미적용입니다. 대신 학생부 교과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학생부가 80%고 면접이 2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로서 45.7% 수시로 선발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정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입시 방송을 이제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인서울이나 수도권 쪽 같은 경우는 정시 같은 경우가 40% 가까이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데, 지방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정시가 40%까지 가는 경우가 좀 없죠. 그 이유가 지균이라든지 그런 거 활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최대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강원대학교 모집 단위 명칭 변경이 있고 또 신설된 학과도 있어요. 이제 신문방송학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변경이 되었고요. 산림응용공학부가 목재종이과학부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과가 신설되었냐면 이제 그 IT 대학의 AI 융합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IT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좀 많은 대학들을 신설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학생 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대학교도 미달이라고 하는데, 왜 신설학과를 하냐. 근데 이것은 지금 4차 산업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융합학과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장려하고 있는 학과고, 더구나가 시험들 좋아요. 더구나 기업체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이런 학과들이 계속해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호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인문사회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8등급 이내였거든요. 그런데 2023학년도는 일반자는 9등급 이내, 그 다음에 지역인재는 10등급 이내로서 2022학년도에 비해서 한 등급씩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같은 경우도 변화가 있어요. 이건 좀 아주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이 세 학과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수능 최저가 11등급이었는데 2023학년은 무려 13등급입니다. 13등급 이내로 더 낮춰졌고요. 그 다음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2022학년은 12등급이었는데 2023학년도는 14등급 이내로 낮춰져서 무려 2단계씩 낮아졌습니다. 나머지 사범대학 같은 경우도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그 2022학년도에 비해서 한 등급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공과대학이라든 독립학부 같은 경우도 한 등급씩 나눠졌기 때문에 수능 최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원대학교 그거 있잖아요. 그 입시 모집 현황 그거 에듀맘띵 어플에도 모든 대학교 입시 모집 현황 다 업로드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반영도 영역이 변경이 되었어요.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반영했었냐면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제2 외국어나 한문은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2023학년도부터는
제2 외국어 한문은 사탐 한 과목이 대체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체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2022학년도는 직업 탐구가 미반영이 되었어요. 근데 23학년도에 탐구 영역 중에 직업 탐구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을 이제 좀 맞추라고 할 때 아이들 종류는 그래요. 이제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할까 하는데, 근데 반면에 꼭 항상 탐구를 노립니다. 그래서 탐구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가 절대 평가니까 영어를 최대한 뭐 1등급 이상 올리면 좋겠는데, 안 되면 최소 뭐 2등급이나 3등급 이상 올리고, 탐구에서 자신 탐구 그 등급 올려가지고 수능 최저를 설정하겠다라고 나름 계획을 하는데, 저는 항상 추천합니다.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탐구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국어, 영어, 수학에서 충족시키는 전략을 저는 좀 미리 좀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입시 수능 뭐 이제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자기 이제 위치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든 최대한 가능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탐구로서 등급을 채울 것인지 그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아직은 지금 이제 새 학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국영수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다른 과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차피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과 직결되어 있고요. 국영수 내신 관리 잘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도 잘 나와요. 그 조금 웬만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시선 국어, 영어, 수학 쪽으로 수능제로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시고, 내신에서도 충분히 그쪽 분야로 향상시키려고 하시면 정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에 1단계 합격자 선발 배수가 변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그 모집단위 인원이 17명 이상 2배수 선발하고, 뭐 14명이 2.5배수 선발한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자 배수 선발을 틀렸는데요. 2023학년 그런 게 없습니다. 모집 인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3배수 이내로 선발하는 걸로 이렇게 배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범대학 교직 인적성 면접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죠. 그 다음에 일반대는 지역인재 전형인데 무조건 학생부 100점, 그래서 학생부로만 선발한다라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범대 학교 학생들 이제 2022학년도 이제 교대라든지 이제 사범대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아이들이 그쪽 학과를 지원할 정도면 내신은 다 좋아요. 더구나 생활기록부 관리도 굉장히 좀 많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항상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뭐 2023학년도 교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범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 우리 아이가 면접에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면에 지금 강원대 사범대는 교직 인적성 면접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강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자 모집 인원이 563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자 1단계에서 300% 이내 선발하고 그 다음 면접평가 3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자 모집 인원은 22명 선발하고요. 똑같이 자 300% 이내 선발하고 그다음 면접에서 30% 선발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생활기록부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는 그 스타일이라든지 일단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또 면접 질문도 좀 틀려요. 그래서 에듀맘띵 어플에 보시면 그 숭실대학교 그 면접 제가 방송을 업로드한 게 있어요. 유튜브 방송 업로드 하신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 점들은 조만간에 좀 업로드 할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에서 서류평가 어떻게 할까요? 더구나 자기소개서가 지금 거의 폐지가 된 상태잖아. 마찬가지로 강원대학교의 자기소개서는 미제출이거든요. 자, 보면은 강원대학교는 학업 역량의 30%를 평가하고요. 전공 적합성 25%, 인성 24%, 발전 가능성 21%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강원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과 학업 성취도 당연히 평가하고 있지만, 특히
그 여러분들의 학업 탐구하는 과정에서의 탐구력이랄까 사고력을 많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그 점을 과세특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요. 그 점에서 잘 드러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신화되는 우주 상향으로 강원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공 적합성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공 관심과 이해도, 근데 강원대 같은 진로 개발 활동과 경험을 많이 평가하고 있어요. 진로 개발과 활동. 그런 진로 개발 활동 같은 경우는 무엇이 좋을까?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된 그 과목 활동 있잖아요. 거기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엊그저께 좀 그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할 건데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좋을 거야? 아니면은 자기 진로와 관련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활동이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고2 때부터는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고3 때는 그 분야를 더 심화시키는 동아리 활동하면은 충분히 전공 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성실성과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 이런 점 평가하고 있고, 자 발전 가능성은 이제 도전정신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과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기 주도성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의 탐구력에서도 충분히 이 점을 어필할 수가 있고요. 자기 관리 능력도 충분히 과세특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 진로 활동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었죠. 발전 가능성에는 여러분들이 강원대학교 입학한 후 어떤 면으로 더 조사하고 연구하고 싶다, 이런 점도 같이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학업 역량, 성취도 매우 중요하겠죠. 전공자가 인성 발전을 평가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1단계는 아시다시피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서 변별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잠재 역량을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잠재 역량. 그러면 면접에서 물어보는 잠재 역량은 무엇을 물어보는? 도전 의식이라든지 자기 주도성, 자기 관리 능력, 이 세 가지를 면접 때 많이 물어보고요. 전공 분야를 선택한 동기와 그다음 전공 분야 관심사라든지 관련 활동들, 이런 점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지금 면접 역전율을 3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제가 학생들 입시를 준비해주면서 면접으로 뒤집은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접도 꼼꼼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을 충분히 어필하시고, 그 다음에 합격 평균 등급에서, 그러니까 2022학년도 이제 결과 나오겠죠. 합격 평균 등급에서 한 0.5 등급, 최소 0.5 등급 이내까지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